청춘 영화의 등장과 여배우에 대한 편견. 청춘 영화의 등장. 63년에 신성일 엄앵란을 커플로 내세운 청춘교실이라는 청춘 영화가 나오게 되는데, 이 영화는 영화 관객의 연령층을 대폭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청춘 영화의 히트에 힘입어 이듬해에는 그 유명한 맨발의 청춘이 발표된다. 이번에도 신성일 엄앵란 커플이 주연을 맡았고, 서울에서만 23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영화는 부잣집 딸을 사랑한 뒷골목 깡패의 이야기였고, 이룰 수 없는 사랑과 비극적인 결말로 눈물샘을 자극하는 전형적인 최루성 영화였다. 영화평론가 김화는 이렇게 말한다. 영화에서 창틀 십자가를 사이에 둔 신성일과 엄앵란의 키스씬, 죽은 신성일의 시체가 달구지에 실려가면서 덮개 밖으로 삐져나온 양말이 벗겨진 맨발, 달구지를 밀고 가면서 송충이는 솔잎이나 먹어야지 하며 울분을 토하는 트위스트 김의 독백, 이런 극적인 요소들이 당시 수많은 젊은 관객의 가슴을 적셨다. 영화의 인기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신성일이 입고 나온 흰 스웨터와 트위스트 김이 입고 나온 청색 진은 물건이 딸릴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신성일 엄앵란은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 커플로 자리매김했으며, 트위스트 김이 영화에서 보여준 춤은 젊은이들에게 트위스트 붐을 일으켰다. 또 주제가인 최희준의 노래 맨발의 청춘도 특유의 마초적인 가사로 커다란 히트를 치게 된다.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삼키며 밤거리의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하지만 영화의 명장면은 심의에 걸려 하마터면 세상에 공개되지 못할 뻔했다. 빈부격차를 자극하고 시신을 달구지에 싣고 다녔다는 점에서였다. 지금이 조선시대야? 누가 시신을 거적대기만 덮고 싣고 다녀? 그래서 애초에 공개될 영화에는 주인공의 시신이 달구지에 실려가는 장면은 가위질을 당했었다. 하지만 자르지 말고 다시 붙이라고 명령한 이가 바로 박정희였다. 임자, 저 장면이 잘려지면 영화의 맛이 안 나잖아. 괜찮으니 다시 붙이라고 해. 박정희도 영화의 감동에 눈 감아줬던 것이다. 이후 신성일과 엄앵란은 16편의 영화에 출연해 정상의 인기를 구가하고, 두 사람은 64년 11월에 결혼을 하게 된다. 인민군을 너무 멋있게 그려 혼쭐이 난 감독. 하지만 맨발의 청춘은 운이 좋았던 것이다. 수많은 영화들이 가위질을 당해야만 했고, 반공법에 걸려 철퇴를 맞아야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65년 이만희 감독의 7인의 여포로였다. 이 영화는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에게 잡힌 여자 포로들을 중공군이 겁탈하려고 하자 인민군 장교가 중공군을 쏘아 죽여, 그 바람에 인민군 장교가 쫓기는 신세가 되고 결국 국군으로 귀순한다는 내용이었다. 반공 영화였음에 틀림없었으나 인민군 장교를 너무 멋있게 그린 게 화근이었다. 아, 나 인민군 주제에 저렇게 멋있어도 되는 거임? 게다가 영화 속에서 여자 포로들은 자신들을 구해준 인민군 장교에게 이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장교님의 행위는 훌륭했어요. 참 멋진 남자야. 여자라면 누구나 사랑을 안 하고는 못 베길 거야. 반면에 국군은 무기력한 군대로 그려진 데다가 미군에게 학대받았다는 양공주의 비참한 모습을 과장 묘사했다는 죄가 덧붙여졌다. 당신 간첩이야? 혹시 북계가 사주했어? 다행히 영화 감독은 콩밥까지는 먹지 않았지만 영화는 대폭 가위질을 당해야만 했고,
제목도 돌아온 여군으로 바뀌어 개봉되게 된다. 한편 60년대에 빼놓을 수 없는 화제작으로 65년도 작품 저 하늘에도 슬픔이가 있었다. 어머니는 가출하고 병든 아버지 밑에서 동생들을 데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초등학교 4학년의 수기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었다. 아무리 구름을 찾아보려 해도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식구도 저 하늘처럼 말끔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하늘에도 슬픔이 있을까요? 영화는 서울의 국제극장 한 곳에서만 무려 3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너무 불쌍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다는. 참고로 64년 11월에 출간한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수기는 출간 4개월 만에 5만 부가 나갔고 1어와 영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였다. 그런가 하면 1967년에는 컬러 국산 만화영화 홍길동이 장안의 화제였다. 제작비만 당시 5천만 원으로 보통 영화 제작비의 10배나 썼던 영화였고 개봉 나흘 만에 10만 명의 관객이 몰리는 대박을 터뜨린 작품이었다. 영화 배우에 대한 편견. 60년대 영화는 마땅한 여가거리가 없던 당시에 가장 인기 있던 대중매체이자 대중문화의 총화와도 같았다. 하지만 영화의 엄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영화 배우를 바라보는 시선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으니 극장 간판에는 감독의 얼굴이 배우보다 더 크게 그려지기도 했었다. 특히 63년 8월 미스코리아 대표로 유니버스 대회에 참가한 숙명 여대생의 인터뷰 발언은 당시 영화 배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김명자는 유니버스 대회 5위에 입상했다. 저보러 영화 배우 할 생각이 없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못된 여자들이나 배우를 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리고 이 발언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국내 영화계와 연예계는 발칵 뒤집혔다. 당시 각계의 반응이다.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제히 미스코리아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미인이 진짜 미인인지 섭섭하기 짝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은 다 무식하고 몹쓸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무식하고 교양 없는 사람이 미스코리아로 국제무대에 서도 되는 겁니까? 하지만 콧대 높은 여대생들의 생각은 달랐다. 잘한 말이다. 우리나라 일부 여배우들의 무질서한 생활태도에 따끔한 일침을 가한 것이다. 여배우들의 스캔들이 어디 하루 이틀인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여배우라면 타락했다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다. 그런 소리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라도 배우들은 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